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그런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그 홍익대학교 지금 4학년 그 디자인과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챗GPT AI를 활용한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사고력 증진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좀 학생들에 대한 어떤 AI 관련된 그리고 사고력 관련된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일단은 기뻤고요. 뭐냐면 이렇게 뭔가 인터뷰도 요청하고 이러한 과정도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터뷰 요청을 하고 또 한편으로 저도 궁금했습니다. 요즘에 대학생들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궁금했고 해서 이제 방금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요청을 했어요. 그 전공에 대한 인터뷰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초등 시기 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관련된 좀 질문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흔쾌히 또 후반부에 그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에 그 학생들의 청소년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부분만 편집해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이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얼굴은 나오지 않고 제 옆모습만 나옵니다. 네. 그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음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청소년기에 이 아이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고 또 그 과정들을 어떻게 묵묵하게 해 나갔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홍대 미대에 들어갔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앞서서는 사실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챗GPT AI 교육이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개인 교사를 누구나 다 저비용으로 만날 수 있다면 이제 교육에 대한 불평등의 면에서 상당 부분 기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안전하게만 다가간다면 이제 저는 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제 네, 질문은 네. 끝났는데, 선생님께서 저희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진짜, 그거 괜히 말씀드렸나 싶었고요. 그냥 이거에 더 집중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혹시 더 물어보실 거 없으세요? 혹시 지금 중에 있으면 그거 먼저 민지님, 답변을 드릴게요. 만약에 있으시면. 김민지 학생분도 네. 혹시 계속 이제 아마 다른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 들으시면서 뭐 네. 질문이 생각나신 거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서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사실 궁금한 점보다는 너무 네. 새로운 점을 많이 알게 돼서, 그래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네. 그 일단은 그 시각 디자인 학과면은 그러면 홍대에서 미술과인 거죠? 네, 아, 미술대요. 그럼 두 분은 미술에 대해서 내가 전공을 하고 싶다라는 걸 진로 결정을 언제 하셨어요? 언제쯤 구체적으로 미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아, 저부터 할까요? 네, 네. 뭐, 저는 사실 조금 특이 케이스로 되게 일찍 시작했는데, 저는 예중예고 미대를 나와가지고 아, 초등학교 때 입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통 케이스를 밟으신 케이스인 거네. 그 입시도 많이 치르시고, 예. 네, 근데 저는 약간 부모님이 먼저 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제가 2학년 때 그냥 만들기 미술학원 이런 거를 초등 다녔는데, 2학년 때요. 네네. 아, 그냥 막 재미있는 약간 만들기 놀이 이런 거 하는 데를 갔었는데, 음, 거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음, 저한테 이런 예술중학교 이런 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옆 반이 그 예술중학교 준비하는 반이었었어요. 근데 되게 너무 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미술학원의 옆반? 네, 맞아요. 미술학원, 예. 미술학원 옆반에 그렇게 있어서 네, 음,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엄청 쫄랐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때 엄청 고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민 많이 되시죠? 예. 네, 이게 보통 그래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한 5학년 말부터 좀 본격적으로 음,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저, 학원에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대생하고 막 그랬겠네요. 네, 네, 그 경험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찍 어떻게 보면 진로를 결정한 거네요? 네, 전 엄청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예중 예고 다닐 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이 분야가 좋고 재밌어서 하고 있는데, 네. 주변에서는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아, 중간에. 그리고 약간, 네, 집안이 막 어머니가 미대 나오시고 이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미대 진학하려고 음, 했다가 막상 들어와 보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많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실제로 중간에 그냥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중간에 이제 혼란스러움을 겪는, 어떤 네, 꼭 그렇죠. 혼란이 아니라 이제 뭐 자기의 길에 대한 고민이 네, 시작된 그런 친구들을 본 거는 이제 김민지 학생은 그러한 고민까지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어, 좋았는데, 제 생각에 그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미대 자체에서 나중에 하게 되는 진로가 잘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입시가 너무 안 맞는 친구들이 많았고, 아, 한국에서는 미대라는 게 미술이라는 게 결국 일단 입시 위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힘들거나 어떤 마음에서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거네요. 네, 오히려 사실, 미술은 정말 하고 싶은데 입시는 안 맞는 친구들도 있었을 네, 거고. 사실 오히려 대학 나오고 나서는 대학에서는 완전히 다른 걸 요구하거든요. 입시 미술이랑 완전히 다른 걸 음,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의 내용들은 좋아했을 것 같은데 입시 아, 무관하게 진짜 입시니까 그게 이제 안 맞으면은 사실 되게 그러면 어려워. 입시 없이 그냥 그런 미술의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쭉 네,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네. 네. 혹시, 저는 완전 반대로 네네. 자율전공으로 그러니까 공부로 들어왔었거든요, 홍대학교를. 그러면 예중 예고 케이스가 아니라 네. 전 공부를 일반 계속했어요. 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도 외국어 아 고등학교 나왔고, 외고에서 네. 근데 그냥 어릴 때,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막 이럴 때 엄마가 제가 그린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막 어디 걸어놓고 이런 기억이 있고, 상도 많이 받고 했긴 했거든요. 그림을 네, 좋아해서. 예. 그래서 취미로도 중학교 때까지 그냥, 그러니까 그건 있었어. 좀 무서워서 이거를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뭐 이걸로 뭘 해야겠다,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좀 아직 하기가 무서워. 막연하거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잘 모르기도 했고, 뭐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도 잘 모르기도 했어서 그냥 공부를 하라길래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도 가고 이렇게 쭉 하다가 고2 때 이제 대학을 가려면 과를 정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계속 고민을 해서 딱히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제 그림은 좋아했다 이런 생각이 해서. 음, 그럼 어떻게 보면 그림 쪽을 좋아한 거는 초등 시기에는 알았던 거네요. 그쵸? 네, 아까 계속 김민지 학생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좋아는 있었고, 했는데. 오히려 외고를 갔다가 어떻게 보면 외고를 갔다가 진로를 바꿨다고도 볼 수 있네요. 외고는 보통 국제거나 언어 쪽인데 거기서 진로를 변경했다고 볼 수 있네요. 아까 뭐 외고에 갔다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진로를 바꾼 학생의 그 비유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음, 또 이제 그림 오래 그린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또 이제 방법을 여러 개 찾았죠. 그래서 그냥 비실기로 되는 곳만 했고, 그리고 음, 짧게 실기 경험하고 그래서 학교를 진학한 케이스. 음, 그러면 일단 두 분 다 뭐 외고든 그 예고든 다 특목고잖아요. 네. 일종의 특목고라고 할 수 있죠. 음, 그러면 중학교 때 입시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입시를 저는 3년 앞당겨서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들지 않았어요? 아, 저는 어 뭐라 해야지? 그게 막 이게
제가 막 이렇게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와, 너 너무 가야 돼 이런 성격이 좀 아니어서 되면 되고 열심히 아, 하면 되겠지 뭐 그런 음, 성격이어서 사실 뭐 부모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압박을 주시는 타입은 아니고 그냥 제가 갈 길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타입이어서 그것도 음, 가고 싶어서 어디 그 외고 설명회 들었다가 우연히 너무 멋있어 음, 보여서 제가 시작한 거라서 음, 의미를 아, 생기고 가보고 싶 노력을 했다에 약간 의리도 음. 덜 힘들었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압박 목표가 좀 명확했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명확해서 네, 네. 이제 덜 힘들게 느껴졌다는 거네요. 네, 뭔가 어, 시켜서 했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음. 음, 김민지 학생은요? 저는 오히려 조금 네, 제가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총 3개를 그러네요. 했었는데 네, 제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중학교 입시가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 고등학교 입시, 그 다음 대학교 입시다 이렇게 아, 얘기하고 갈수록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졌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적었다기보다는 네. 중학교 때 입시가 너무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이 입시를 네, 하려니. 네. 근데 그게 약간 왜 최악이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입시 난이도로 봤을 때 중학교 입시가 제일 좀 빡세지는 않았을 텐데 네. 그때는 이제 애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학원에서 엄청 통제를 심하게 했었어요. 아,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뭔가 선생님들의 압박이나 친구들도 그때 다 되게 미성숙한 나이니까 네, 네. 질투도 그냥 보인 대로 다 하고 싸우는 것도 음, 다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음, 거기서 오는 외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오히려 대학교 와서는 대학교 입시할 때는 그냥 내가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 이 마인드로 하니까 음. 그런 외부 소모가 좀 적어서 괜찮았던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 면에서는 관계성이나 아직 뭐 삶의 기준이나 어떤 네, 의지나 그런 절제들이 막 혼란스러운 시기에 입시를 했던 초등 시기, 중고등학교 넘어갈 때가 오히려 가장 힘들었던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어, 입시 자체로 그럴 봤을 수 때는 있겠구나. 물론 난이도는 대학이 제일 높았는데 네, 네. 정서적으로 힘든 거는 그때 어릴 때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한번 해볼수록 이제 어느 정도 감당하거나 관계성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감 두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었겠구나. 음, 그, 이제 두 분이, 어, 이 다른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보기엔, 아, 그래도 나름 목표를 갖고 열심히 했고, 그 과정을 지금 거쳐서 뭐, 한국에서는 그래도 미대하면 홍대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되게, 아, 우리 아이도 꼭 미대까지는 아니어도 저렇게 좀 잘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어, 일단은 그 학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나중에 뒤로 하고, 그 본인이 내가 초등 시기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내가 그때 이거는 좀 다시 좀 해보고 싶다라고 그때 못했으나 지금 해보고 싶다. 아니면 그때 그걸 한 걸 정말 잘했다.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저는 제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네. 피아노 학원도 다녔고 무슨 종이접기 학원 막 이런 것도 다니고 미술 학원도 그래서 접했던 거고 그냥 엄마가 막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던 거야. 어, 시키고 이러시는 분은 아니셔가지고 하나 시켰는데 운동 하나만 시켰는데 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아서 뭐 요새는 다들 막 국영수별로 다 학원 다니고 막 이랬는데 저희 네네. 어릴 때는 안 그랬으니까 음, 그런 게 좀 다양한 경험하고 다양한 분야를 접할 기회가 있는 게 제일 중요했었고 전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도 그때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공부 스트레스는 받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음, 엄마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그냥 다 열심히 했어서 좀 그때 굳이 그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었는데 네. 그런 것만 조금 좀 더 놀 걸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 다양한 걸 좀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는 다양하게 하고 공부는 조금 좀 쉬어도 될 뻔했다. 네. 네, 맞습니다. 음. 저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 게 제 주변 친구들도 약간 지금 와서 좋아하는 거 찾는 걸
그 얘기를 해보면은 네. 초등학교 때 나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게 음. 실제로 지금 진로에 영향 주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제 주변에 아, 패션 쪽 하는 친구들도 뭔가 미대 쪽을 생각할 때 진로를 정하는데 아, 나 옛날부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지 해서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게 되게 잘 풀린 케이스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되게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런 케이스였고 저도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거를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은 좋았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저는 반대로 피아노 학원을 다니라고 해서 다녔는데 전 되게 안 맞았거든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걸 6년 다니면서 약간 아 그러지 말고 그냥 다른 것 좀 더 해볼 걸 하는 것도 있고 뭔가 피아노를 네. 6년이나 했어요. 네. 선생님이 다니라 그래서. 그냥 아이고야. 근데 그렇게까지 막 싫다는 아니었는데 지금 네.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다른 것도 해볼 다른 걸 하고 걸 원하는 걸 네. 했었으면,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융통성 없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을 좀 없애고 더 놀 걸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땐 되게 중요하고 막 국영수 사고 다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런 거를 나중에 할 일 많으니까 그때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두 분의 공통점은 학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놀았어도 되고, 다양한 경험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통점일 수 있네요. 근데 네.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엄청 많이 읽어서 아, 굳이 공부를 안 하면은 책을 읽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둘 다 안 하는 사람이면 사실 하나는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꼭 근데 국영수가 나중에 아니라도 독서 쪽은 그냥 계속 쭉 하는 건 좋을 것 같다는 거네요. 그냥 그때도 많이 나중에 했었고. 공부할 때 아무것도 없으면 네, 힘드니까 네, 네. 뭐라도 한 개는 해야 되는 음,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갑자기 네, 생각이 나는 게 네, 공부를 그냥 하지 말 걸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학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국영수 다니는 게 아니라 혼자 하면서 약간 저는 자기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패턴을 알게 되면은 나중에 되게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학원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내신 이렇게 해 해서 하면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혼자 공부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저는 반대로 영어책을 좋아했었는데 음, 영어책을 어렸을 때 그냥 소설 같은 거를 많이 읽었어요. 그게 나중에 그냥 영어 풀이 같은 거 할 때는 힘 많이 안 들여도 그때 경험이 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 그러니까 아까 두 분이 말씀한 그 학습이라는 게 이제 국영수 학원이나 거기에서 일단 진도 나가는데, 물론 그 과정 중에서는 그때 이제 충실히 했지만, 그게 아니라도 뭐 독서를 는 일단 기본적으로 꾸준히 가져가면 이제 나중에 학습하는 데든 뭐 다른 거 하는 데든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네요. 뭐, 저, 네. 저는 국영수 학원을 많이 안 다녔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공부 음, 학원을 많이 안 다니고 진짜 혼자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아, 방법도 많이 익혔고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지도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좀 음. 계속 그냥 공부가 싫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음. 그 이 대목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두 친구 다 결국 혼자 책을 읽거나 무언가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혼자서 그걸 하고 싶다라는 그 계기가 어떤 게 계기가 있었을까요? 가령 뭐 부모님이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게 물론, 예, 진짜 예, 진짜로 이렇게 타고난 것 같은 게 좀 왜냐면 저희 집에 다 네, 엄마가 똑같이 키웠어요. 저희 집에 네,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네, 오빠는 그냥 오빠도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지금도 뭔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동생은 근데 계속 걔가 싫어해서 엄마 그냥 안 시켰어요. 뭘 네. 하는 거 싫어하고 공부 앉아서 싫어하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하고 뭐 학생회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타입인데 음, 그렇게 냅두다 보니까 걔는 그냥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공부가 고등학교 때 생겼어요. 걔는. 그래서 아, 영어만 딱 주구장창 파가지고 편입도 하고 대학도 원래 못 갔었는데 뭐 다른 공부를 시작해서 막 하고 그래서 어차피 타이밍이 좀 다를 뿐이지 나중에 먹고 살 일이 이렇게 막 정석 루트를 꼭 타야만 이제 나중에 잘 살 거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아닌 제 동생 같은 사람은 어차피 나이 들으면 고민을 잘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 시작하는 거여서, 그건 진짜 그냥 좋은 음. 환경 만들어주기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비슷한 것 같은 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기억 생겨서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국영수 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는데 고등학교 때 약간 너무 좋으니까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약간 50분 동안 자지 말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독서실을 다녔는데 제가 집중 시간이 한 20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공부 효율이 다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음, 학원 갈 때도 좀 비슷했어서 결국에 저는 계속 혼자 하게 됐는데 그게 그냥 제 집중 시간을 파악하고 그때를 약간 관리하는 법을 아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고 저도 언니는 완전 이과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똑같이 시켰는데 완전 다른 길로 간 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성향과도 관련이 있고, 이제 보면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나한테 무엇이 맞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 나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그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됐을까? 근데 이제 그 계기라는 게 물론 성향도 있고 하지만 이제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적인 소스를 넣어주면 어떤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뭐 물론 주변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뭐 읽게 될 가능성도 높고 뭐 아니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친구들은 기다려주면 마냥 또 다른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 성향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어,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계기가 있었나? 근데 어렵죠. 네, 이게 근데 네. 제가 원래 지능이 경계선 지능이거든요. 그 IQ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특수학교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이 저한테 특수학교 가라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반에서 4등 공부로 처음 뭔가 칭찬을 들은 게 4학년 때였어요. 그 2년 만에 음, 뭔가 이뤘는데 그때 엄마가 저한테 엄청 교육을 많이 옆에서 계속 책 읽어주고 막 아, 책을 읽어주고,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엄청 노력을 많이 했대요, 엄마가 저를 일반 학교에 적응시키려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뭔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잘하는 걸 인정받는 걸 좋아해서 저는 그 이후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예, 예. 아니, 그거는 맞아요. 기억이 안 날 네. 수 있어요. 근데 네. 일단 엄마가 엄청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를 좀 이렇게 높여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아마 근데 들은 걸로는 진짜 책 많이 읽고 같이 읽고 얘기하고 이걸 많이 했다고 들었긴 한데 뭔가 더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비슷한 게 어머니가 책을 엄청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사가지고 놨는데 그거를 계속 저는 좋아하는 책 하나를 엄청 받고 언니는 계속 새로운 책 읽고 약간 이렇게 좀 패턴은 달랐지만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애초에 미술 쪽을 알게 된 것도 엄마가 한번 해볼래 해서 뭔가 해볼래 해서 했는데 그게 좋게 풀린 케이스고 제 생각엔 약간 다양한 걸 많이 노출을 시킨 다음에 내가 좀 여기에서 흥미를 보인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깊게 시켜주고 진짜 영어 아닌 거는 그냥 빼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영어 책 읽게 됐던 것도 영어 토론 그냥 대화 말하기 학원 같은 데를 갔었는데 거기서 약간 책 가지고 토론하는 경험이 너무 재밌었어서 나중에 혼자 사익다가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누가 그렇게 시켜주지 않았으면 그걸 하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서 많은 걸 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공부 정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학생들처럼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갔던 친구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해서 이제 학부모들 면담하거나 거기서는 사립초등학교 상위 1% 학생들이 학부모님 면담한 거에서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았는데 하나가 지금 두 학생분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책을 많이 읽어줬다. 특히 미취학 시기부터 해서 책을 많이 읽어주셨고 그 공통점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절히 알려주는 어른이 옆에 계속 있었거든요. 상당 기간. 그 부분도 같이 공통되는 것 같고 그 범위에서 이렇게 벗어나질 않네요.
결국엔. 아이고. 아무튼 저한테 이렇게 또 만남의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제 제자들도 뭐 대학생도 있고 하고 가끔씩 찾아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인터뷰 요청해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고 또 교육자 입장에서는 뭔가 알려줄 수 있으면 더 좋죠. 저한테도 보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진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물론 이제 사업적으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데모 버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데모 버전처럼 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게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게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되면 네, 연락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 후반부 저는 사실 유튜브 올리다가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일부 좀 편집해서 얼굴은 안 나오고 이렇게 좀 올려도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인사를 할게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과의 인터뷰 대화를 듣고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한편으로 짠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두 친구 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특목고에 해당하는 한 친구는 외고에 진학을 했고 다른 한 친구는 예고에 진학해서 지금 미대를 이렇게 갔고 둘 다 일찍 어떻게 보면 입시라는 걸, 그러니까 대학 입시 이전에 이미 일찍 입시라는 걸 치렀던 학생들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자들 중에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한참 어떻게 보면 역동하는 그 사춘기 시기에 그 과정들을 얼마나 인내하고 지내왔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짠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길을 스스로 잘 찾아 나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공부정서에 대한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해 나가는 아이들의 공통점, 누군가 책 읽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두 친구도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찬가지 독서를 많이 했고 독서에 들어가게 된 계기 중에서도 누군가 엄마가 책을 열심히 많이 읽어줬던 그런 첫 기억들이 소중한 어떤 자산이 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또 친절한 어른이 옆에서 무언가를 계속 같이 해나가는 과정, 기다려주는 과정, 인내해주는 과정이 있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칠 거고 학부모님들도 그 과정 안에서 같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힘겹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단 우리 아이를 믿는 과정, 믿어주는 과정, 바라봐주는 과정, 그러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것도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그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준 두 친구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 하기를 원팔찌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